오이는 비타민 K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함께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원한 맛이 특징인 식재료입니다. 여름철에는 값도 싸고 생채나 김치, 장아찌 등으로 많이 섭취합니다. 등산 같은 유산소 운동 후에 오이 한 입 베어 먹으면 몸속 수분을 빠르게 채울 수 있어 좋은 간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분이 많은 야채라서 피부 미용을 가꾸기에도 아주 좋은 오이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몸을 위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과 채소에도 궁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이라도 함께 섭취하면 효능을 떨어뜨리는 상극의 궁합이 있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섭취를 위해선 과일과 채소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건강 캐스트 영상에서는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반대로 오이와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이 섭취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며 오이를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는 깔끔한 맛과 함께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오이와 영양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더욱 좋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오이와 영양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며 이는 면역 체계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중요합니다. 오이의 비타민K와 토마토의 비타민C는 함께 섭취하면 피부 건강과 뼈 건강을 도와줍니다. 비타민C는 철의 흡수를 증진시켜서 뼈 건강을 이롭게 하며 오이의 비타민K와도 어울려 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오이는 9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토마토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체액의 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샐러리. 샐러리 역시 약 9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이와 샐러리의 높은 수분 함량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도 잘 되고 체액의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오이는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혈압 조절과 심체의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리에도 칼륨이 풍부하며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함께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이롭게 작용하며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두 채소 모두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는 소화기 건강에 좋으며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오이와 샐러리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의 효과가 더해져 장 건강을 촉진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몬.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은 해독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의 수분과 레몬의 해독 작용이 결합되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수분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와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즙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오이와 레몬의 조합은 소화계에 좋으며 특히 무거운 음식을 먹은 후에 오이와 레몬을 함께 섭취해 주시면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촉촉한 질감과 부드러운 맛을 만들며 심장 건강을 증진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포타슘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와 아보카도의 조합은 뼈 건강과 심장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E와 리티놀산이 풍부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이와 아보카도의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는 소화계를 증진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높입니다. 오이랑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좋은 음식과 같이 먹어준다면 오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몸의 건강은 자동으로 따라오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오이랑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 우유.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에는 오이와 상극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에는 락토오스라는 설탕이 있고 오이에는 락타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락토오스가 분해되어 소화가 어려워지고 가스 발생으로 인한 복부 불편감이나 트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어. 장어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에너지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장어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이므로 오이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고 장어에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지방 소화를 방해하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어를 섭취할 때 생각을 곁들이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에는 디아스타아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장어의 소화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장어 섭취로 인한 소화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에 함유된 항염증 성분은 장어의 지방 소화를 돕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장어를 섭취할 때는 생각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장어의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소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를 자르거나 다룰 때 활성화되어 오이 속의 비타민C를 파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이와 무를 함께 사용하여 김치나 다른 음식을 만들면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근. 오이와 당근은 많은 사람들이 무침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채소입니다. 두 식재료 모두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이와 당근을 생으로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이와 당근을 생으로 함께 섭취하면 오이의 비타민C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스코르비나제는 산성 환경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채 요리를 만들 때 식초를 미리 섞어주면 아스코르비나제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근과 오이를 함께 섭취하면서도 오이의 비타민C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과 오이를 함께 섭취할 때는 식초를 활용하여 아스코르비나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식재료의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이와 당근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 생각하여 함께 먹는 것을 피하실 텐데요. 식초로 두 음식의 궁합을 잘 맞춰준다면 오이와 당근은 정말 멋있는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오이도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이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 소화 곤란이나 가스 생성, 알러지 및 치주 질환과 같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를 적절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싱싱한 오이를 껍질은 까가내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드세요. 오이의 건강상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0지 이하를 추천합니다. 오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음식입니다. 물론 건강적으로 이 점도 아주 많은 채소이지요.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오이를 더욱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이는 다양한 반찬으로 만들어 드시거나 생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혹시 주스로도 드셔보았는지요? 더운 여름날 오이 주스 한 잔이면 갈증이 싹 해소되는데요. 싱그러움을 가득 담고 있는 오이 주스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드셔서 건강한 주스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레시피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이와 얼음 올리고당 1숟가락, 식초 3방울, 물 반컵 믹서기에 넣어서 갈아주세요. 여기에 다른 야채나 과일을 같이 넣어서 갈아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주스를 한 잔 마시면 몸 안의 독소를 빼주며 갈증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영상 속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 샐러리, 레몬, 아보카도가 있었고
반대로 오이와 상극인 음식에는 우유, 장어, 무, 당근이 있었습니다. 오이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뭐든지 넘치면 독이 되듯이 오이도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몸에 이로울 것이 없다 였습니다. 여름철 오이 주스를 만들어 갈증을 해소해주고 건강 또한 챙겨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알고 싶은 건강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 캐스트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부터 오이와 영양적으로 궁합이 잘 맞는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며 이는 면역 체계 강화와 콜라겐 생성에 중요합니다. 오이의 비타민K와 토마토의 비타민C는 함께 섭취하면 피부 건강과 뼈 건강을 도와줍니다. 비타민C는 철의 흡수를 증진시켜서 뼈 건강을 이롭게 하며 오이의 비타민K와도 어울려 뼈 건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오이는 95%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토마토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기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토마토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체액의 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샐러리. 샐러리 역시 약 95%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이와 샐러리의 높은 수분 함량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도 잘 되고 체액의 순환을 촉진시킵니다. 오이는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혈압 조절과 신체의 전해질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샐러리에도 칼륨이 풍부하며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함께 섭취하면 혈압 조절에 이롭게 작용하며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두 채소 모두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는 소화기 건강에 좋으며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오이와 샐러리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의 효과가 더해져 장 건강을 촉진하고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몬. 레몬에 포함된 구연산은 해독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오이의 수분과 레몬의 해독 작용이 결합되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수분 공급에 도움을 줍니다. 오이와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소화즙의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돕습니다. 오이와 레몬의 조합은 소화계에 좋으며 특히 무거운 음식을 먹은 후에 오이와 레몬을 함께 섭취해 주시면 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건강한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아보카도의 건강한 지방은 촉촉한 질감과 부드러운 맛을 만들며 심장 건강을 증진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포타슘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고 신체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와 아보카도의 조합은 뼈 건강과 심장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보카도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E와 리티놀산이 풍부하여 세포를 보호하고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이와 아보카도의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는 소화계를 증진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높입니다. 오이랑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좋은 음식과 같이 먹어준다면 오이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몸의 건강은 자동으로 따라오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오이랑 함께 먹으면 잘 안 되는 상극인 음식도 있는데요. 첫 번째, 우유.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뼈와 근육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유에는 오이와 상극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에는 락토오스라는 설탕이 있고 오이에는 락타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락토오스가 분해되어 소화가 어려워지고 가스 발생으로 인한 복부 불편감이나 트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어. 장어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에너지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장어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이므로
오이와 함께 섭취하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유기산이 포함되어 있고 장어에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만나면 지방 소화를 방해하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어를 섭취할 때 생각을 곁들이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생각에는 디아스타아제와 단백질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장어의 소화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장어 섭취로 인한 소화 불편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에 함유된 항염증 성분은 장어의 지방 소화를 돕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장어를 섭취할 때는 생각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장어의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소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를 자르거나 다룰 때 활성화되어 오이 속의 비타민C를 파괴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이와 무를 함께 사용하여 김치나 다른 음식을 만들면 무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에 의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당근. 오이와 당근은 많은 사람들이 무침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채소입니다. 두 식재료 모두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이와 당근을 생으로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파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오이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오이와 당근을 생으로 함께 섭취하면 오이의 비타민C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스코르비나제는 산성 환경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채 요리를 만들 때 식초를 미리 섞어주면 아스코르비나제의 작용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근과 오이를 함께 섭취하면서도 오이의 비타민C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과 오이를 함께 섭취할 때는 식초를 활용해 아스코르비나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식재료의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이와 당근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라 생각하여 함께 먹는 것을 피하실 텐데요. 식초로 두 음식의 궁합을 잘 맞춰준다면 오이와 당근은 정말 멋있는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이 될 것입니다. 오이도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오이를 과다 섭취할 경우에 소화 곤란이나 가스 생성, 알러지 및 치주 질환과 같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